제가 처음에 파견 계약직이라는 그 형태로 근무를 했었어요. 그쵸. 근데 아마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그 계약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맞아요. 있잖아요. 30만 취업 준비생들을 책임지는 취업장인 취준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을 지금 이제 재직 중이시거든요. 네, 회원 맞습니다. 중에 한 분을 모셔서 이제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와 인사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제 이력부터 소개하면서 이렇게 네네네.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취업을 위해서 한 1년 정도 기간을 갖고 작년 2월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어요. 근무 잘 하고 네. 있는 로버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제가 모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 듣는 질문 몇 가지를 또 취업해서 여쭤보기도 할 거고요. 현직자로서 이제 해주실 수 있는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만난 거는 19년도 초쯤에 이제 네네. 뵙게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입사하신 게 아까 말씀하셨던 20년 2월에 네, 맞습니다. 입사하셨고 입사하시고 나셔서 근무하시다가 정직 전환이 최근에 되셨고 네, 네, 맞습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우와. 다시 한번 네. 축하드립니다. 업무도 그렇게 많이 안 바뀌었다고. 네, 아무래도 이렇게 전환이 되다 보면 회원님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기존 업무를 아예 배제하지 않고 새로운 업무를 많이 받아들인 형태로 회사에서 그러기를 원하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일단은 뭐 사실 크게 어떤 소감이라는 게 없겠지만 그래도 네, 예의상 우리 정규직 된 소감 네네. 네, 정규직 된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파견 계약직이라는 그 형태로 근무를 했었어요. 그쵸. 근데 아마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그 계약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반드시 말씀드릴 것은 계약직이라고 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처럼 이제 내부적으로 또 정규로 전환되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다니시는 회사 의료기기 탑3 안에 드는 아주 좋은 회사. 만족합니다. 저도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지금 직무는 품질팀에서 일하고 있고요. 네네네. 정확히는 이제 PMSN 퀄리티 스페셜리스트라는 이제 타이틀로 일을 있어 하고 보인다. 업무 간략하게 어떤 일인지 궁금하거든요. PMS라고 하는 거는 사후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의료기기에서 환자가 이제 상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은 뭐 기계가 결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대로 보고 하나요? 좀 이렇게 감추거나 숨기거나. 그렇게 되면 저희의 좀 KPI가 사실 또 정확성의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속여서 보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네. 그럼 QA 품질 쪽에 하고 있는 업무는 뭐예요? 품질 보증 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입업 기반이다 보니까 국내에서 제조를 저희가 하진 하진 않아요. 않죠. 수입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입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품질 검사들을 또 하거든요. 법에 맞게 법에 따라서 검사를 하는데 그거를 좀 모니터링하는 일. 직접 가서 뭔가 이렇게 뜯고 보나요? 저희가 근데 직접 하지는 않고 그쪽에 작업하시는 분들을 또 관리하기도 하고 작업 지시를 주기도 하고 그런 게 제가 하고 있는 업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담인데 작업하고 있는 분들하고 약간 트러블? 이런 건 없나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희는 또 같이 가는 업무이기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업무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의 적성이랑은 어떤 것 같아요? 영업직을 잠깐 했었어요. 네네네네. 근데 아무래도 좀 제가 내향적인 성격이고 제가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큰 키워드가 성장이거든요. 근데 영업을 할 때 제 좀 되게 딜레마고 고민이었던 게 성장이 되게 정체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아무래도 운전량이 또 많고 바로바로 피드백보다는 좀 결과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직무가 네. 크다 보니까 근데 이제 품질 업무는 팀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고 우리가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서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프로세스를 또 개선하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제 좀 어떻게 보면 꼼꼼한 성격이랑 잘 잘 맞고 맞는 것 네, 같아요. 엄청 좋아요.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 인터뷰의 실질적인 목적인 취업생들에게 도움이 네. 되는 그런 얘기들을 좀 시작해 볼게요. 네. 좀 많은 질문들을 준비했어요. 커리어 컨설팅을 하셨고 또 입사하셨고 근무하신 지도 꽤 시간이 되셨고 나름 그 영역의 전문적인 영역들을 많이 구축을 하셨을 거고 이런 내용들이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가능하신 만큼 충분히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커리어 브릿지에 처음에 문을 두드리게 된 어떤 계기가 네. 있었나요? 제가 그 영업직을 이제 퇴사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은 그 시점이었어요. 이제 19년도 초였는데 여러 가지 교육을 한번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이제 퇴사 시점에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코딩 수업을 들었었어요. 네. 요즘에 코딩을 정말 많이 다 하고 해야 되니까. 어플리케이션의 세상이 또 왔으니까 나도 거기에 좀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막 배우고 있었는데 역시 저랑 잘 안 맞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교육을 듣는 와중에 마침 그 층에 이제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네. 저희 이제
코치님의 그 포스터였는데 이런 모습으로 네, 이렇게 포스터를 찍으신 그 사진을 보고 아 나도 한번 여기 상담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되게 절실한 마음에 생각하다가 보니 포스터가 보였고 상담 신청하고 사실 그전에는 이런 뭔가 컨설팅이나 뭐 예를 들어서 취업 이런 거 도와준다 이렇게 하면 그런 편견들이 조금 있잖아요. 있죠. 내가 하지 않는 뭔가를 해준다라는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약간 취업 사기랑 연결지어서 생각 들거나 어땠어요 첫인상은? 일단은 상담을 받았을 때 분위기를 일단은 설명을 드리자면 뒤에 회원들이 막 지나다니면서 면접 복장을 입고 분명히 이렇게 저희 취준생이라고 떠올리면 되게 막 회색 옷 입고 우울하게 그냥 취준만 할 것 같은데 그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아무튼 너무 좋았고 되게 행복해 보였어. 아이러니하면서 나도 저들에 좀 끼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분명히 다른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이제 막 면접만 봐준다 뭐 자소서만 첨삭해준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저는 쉬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일회성에 끝나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코치님이랑 이제 상담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A부터 Z까지 좀 맡아서 이게 책임을 져주시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좀 책임져 주실 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런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에 한마디로 감명을 받았고 컨설팅 시작 전에 제일 큰 고민은 뭐였어요? 제 그때 가장 큰 고민은 저는 사실 화학공학과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생산관리나 품질 혹은 설계 이런 쪽의 직무를 맡아가지고 엔지니어로 근무하거나 하는 게 일반적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4학년 1학기 때 교환학생을 다녀왔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전공 심화 과정도 많이 못 듣고 전공에 대한 흥미도 없고 이런 게 많이 컸어서 영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영업을 알아야 그 회사의 구조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보통 공대를 졸업하면 주변 친구들이 이제 다 가는 루트가 있을 텐데 그 회사 자체도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과 나와서 그렇게 영업을 가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네네. 교환학생 다녀와서 영업 커뮤니케이션을 좀 많이 활용하고 이런 회사를 그려봤을 때 뭔가 글로벌 기업에 가야겠다. 네네네. 그리고 뭔가 조금 더 자유분방한 업무를 좀 해보고 싶다. 맞습니다. 였나요? 네네네. 아 실제로 그렇던가요? 그래서 제가 커리어 브릿지를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네네네. 드리자면 저의 정말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꼬였잖아요. 생산 관리를 거쳤다가 이제 영업을 했다가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이제 꼬였기 때문에 나는 도대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 이제 막상 생산 관리로 가자니 내 적성도 안 맞고 내가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내 친구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내가 그렇게 경쟁력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 또 영업은 하기 싫다 보니까 저한테는 딱 그게 되게 절실했고 네 그래서 커리어 브릿지가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QC도 본인이 처음에 생각했었던 잘 안 맞을 것 같다의 직무 범위에 들어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리셋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은 게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었어요.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저대로 몰랐던 거죠, 한마디로. 상담을 받고 나서 나에 대해서 아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MBTI나 그쵸, 그쵸. 여러 이제 뭐 직무 독서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 그게 비단 좀 시간이 걸릴지라도 확실하게 딱 직무 설정을 하고 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네네. 처음에 그 영업을 선택했을 때는 생산관리 이런 쪽이 아예 안 맞는다고 생각했던 건지. 사실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되게 지원을 많이 했었어요. 저도 영업에도 지원을 했었지만 생산관리도 지원해보고 뭐 품질도 지원해봤지만 그 당시에는 취업이라는 문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어떻게든 경험을 많이 쌓아야겠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그때 인턴십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정규직으로 하면서 영업을 했는데 그게 저한테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잡고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직무 적성 관련된 이제 얘기들을 쭉 해주셨는데요. 네, 아까 뭐 직무 상담 얘기하면서 잠깐 MBTI 얘기 나왔잖아요. 네네. MBTI 코드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저는 네.